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 배우자의 폭행이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은 첫 번째, 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 두 번째, 폭행당한 상처의 사진이나 폭행 당시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 세 번째, 112 신고 내역, 네 번째,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다섯 번째, 가정폭력 처벌 결과 통지서, 여섯 번째,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서, 일곱 번째, 1366 여성의 전화 상담 일지, 여덟 번째, 쉼터 입소 증명서, 아홉 번째, 목격자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들을 준비를 하시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산 분할이나 아이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의사한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지에도 진단서에도 그런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가정폭력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폭행당한 상처의 사진이나 폭행 당시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 통상은 폭행당한 이후에 상처를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폭행 당시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뿐만이 아니고 형사, 민사, 행정 그 어떠한 소송에서든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증거는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112 신고 내역. 배우자의 폭행이 있어서 112에 신고를 했다면 112 신고 내역을 반드시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112 신고 내역은 1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12 신고 내역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경찰서까지 가셔야 되고 또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발급받으시려면 신고한 지구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셔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만약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서까지 사건이 넘어가고 최소한 피해자 진술 조서까지 받았다. 그러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면이 존재합니다. 이 서면은 경찰서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지구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폭력 처벌 결과 통지서. 가정폭력이 있어서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통상은 납부가 될 겁니다. 또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그 결과 통지서를 피해자한테도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서.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형사적으로 하지 않고 폭력성을 좀 없애고 싶다. 또 접근금지만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심리한 후에 필요한 처분을 하죠. 접근금지를 내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1366 여성의 전화 상담 일지죠. 가정폭력이 있었다.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1366 전화를 내서 상담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 상담도 되고 전화 상담도 되고 이메일 상담도 되고 인터넷 상담도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하죠. 그러면 상담한 사람이 상담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상담 일지를 열람 등사하셔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쉼터 입소 증명서. 가정폭력이 있어서 쉼터에 들어가 적이 있다. 그러면 쉼터 입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쉼터에 입소한 적이 있다. 그럼 사건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쉼터 입소 증명서는 아주 유용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목격자 진술서. 이것저것 없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입증을 합니다. 그 목격자에는 당연히 자녀들도 포함이 되지만 자녀들 진술서 제출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자지간, 모자지간에 그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